깜짝 강습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드를 뽑아보니까는 달 카드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달 카드 깜짝 강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타강사 약간 파랑은 아니니까 조금 편안하게 보세요. 달입니다. 달. 달은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태양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나지 않아. 그만큼 빛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타로 카드에서는 달이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면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그려져요. 금음에서 만월이 됐다가 초승달로 가는 요런 감정의 변화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형태가 변하는, 매일매일 변하는. 기본적으로 카드의 이름이 주인공입니다. 달이 주인공으로서 여기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상황을 만들어. 그때 이 땅에 있는 존재와 이 물에 있는 존재들 간의 어떤 그런 대립이 나타나요. 그걸 만드는 건 달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고, 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달빛이 아래쪽으로만 흘러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달빛이 어딘가 퍼져나가서 밝게 해주질 않잖아. 달빛이 요게 빛이야. 요거 빛이 어디로만 내려와요? 아래로만 내려오죠. 그거는 뭘 말하느냐? 달빛이 애매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핀조명 같은 거야. 핀조명. 핀조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뮤지컬 같은 데서 사람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핀조명이지. 여기는 밝은데 이 옆에는 깜깜하잖아. 빛이 애매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애매한 거냐? 부분적으로만 비춘다. 그리고 불분명하게 비춘다. 여러분들이 산을 가는데 낮에 가. 그러면은 뭔가 바시락바시락 거려도 다람쥐 튀어나오고 청설모 같은 거 뛰어다니고 고양이 지나가고 이러면은 여러분 귀엽다 이쁘다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달빛이 있는 건 뭐냐면 아예 새카만 밤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뭐만 하나 들고 가는 거다? 후레쉬. 핀조명이라고 했잖아. 후레쉬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여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서 귀여운 다람쥐가 바시락거려도 여러분들은 어떨 거다? 무섭겠지. 여기 옆에서 완전 귀여운 고양이가 나타나도 야옹 하면은 괜히 무섭지. 왜 그러겠어? 불분명해서 그래요. 부분적이고. 아시겠죠? 지금 달카드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이 나오고 물에서 살고 있는 짐승이 나와요. 땅에 있는 두 존재가 나와요. 개가 나오고요. 늑대가 나옵니다. 요 둘이 나와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동물은 가재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뭐가 애매한 빛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야. 가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재는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물이랑 땅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개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랑 얘네는 같지 않은 다른 세상이야. 근데 얘네를 더해서 말하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 따로 땅 따로는 같은 존재가 아니야. 같지 않은 세상인데 요거 두 개를 같이 더해 놓으면은 이게 온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 세상으로 표현될 때 나오는 카드들이 뭐가 있어요? 별카드. 별카드를 보시면 이쪽에도 물을 뿌리고 있고 이쪽에도 물을 뿌린다는 거. 즉 이시스가 온 세상을 물을 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절제 보면은 이 천사가 땅도 밟았고 물도 밟았죠. 밟는다는 건 뭐야? 지배하는 거죠. 즉 이 천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균형을 만드는 자잖아요. 균형을 잡는 자. 이렇게 온 세상에 대한 표현. 따로따로 밟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따로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아. 물이라는 존재에서 땅이라는 존재로 올라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재는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개랑 늑대는 어떤가? 원래 있던 땅에 살고 있는 애들.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유지하고 하던 거를 쭉 하는 상태. 그 상황에서 개는 이성적인 걸 이야기하고 늑대는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성과 본능을 사용해서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상황에 대한 건 이해가 돼. 근데 잘 봐봐. 개랑 늑대의 입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게 갑자기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재가 오히려
개랑 늑대한테는 문제거리가 돼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거리냐? 개랑 늑대가 같이 있는 이유,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개랑 늑대는요,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해요. 동물이라고 하면 뼈가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살이 있고 털이 있고 이게 바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가재를 볼게요. 가재는 뼈가 없죠. 오히려 껍질, 뼈가 밖으로 나와 있고 안에가 살로 차 있어. 그리고 털이 없어. 그러면은 개랑 늑대가 볼 때 가재는 뭐예요? 동물이 아니라 괴물이죠. 물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문제거리가 갑자기 올라오는 거야. 라는 입장이 되는 게 땅에 있는 동물들의 입장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막상 잘 보면 그렇게 무섭게 안 생겼어. 근데 왜 그래? 애매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더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 물에서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할 거야. 갈 길이 멀어 이렇게. 근데 올라왔더니 개랑 늑대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해. 그건 뭐로 볼 수 있어? 이성과 본능이 나한테 텃세를 부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거리가 같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내담자는 그러면 누구냐? 내담자는 땅에 있는 짐승이냐?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냐? 개랑 늑대라는 동물이냐? 아니면 가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주인공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고백 같은 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그럴 때는 얘야. 이게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문제거리가 뭐야?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텃세를 당하겠죠. 그동안에 텃세 뭐가 있어요? 썸 타다가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거 실패하면은 썸도 없어지지 않나?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올라갔을 때 뭔가 큰 고민이 있고 어렵다. 근데 왜 그러냐? 상황이 어떠니까? 애매하니까. 이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상황이 애매하다는.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애매한 빛이라는 거지. 그럼 혹은 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고시 공부를, 좀 고시 공부하는 분들 놀리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그냥 예시예요. 고시 공부를 몇 년째 쭉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달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여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자꾸 예상치 못한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원래 하던 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왜? 상황이 애매하니까. 내가 고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게 애매해.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올라오면은 터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달 카드는 상황에 대한 걸 말하자면 애매하고 부분적이고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내담자가 이쪽이 될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특히 웨이트 카드의 경우에는 두 주인공을 비슷한 동급으로 그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어떤 덱을 보면 아예 주인공을 이쪽 혹은 이쪽으로 결정을 지어놓은 덱도 있어요. 주인공이 결정되어 있는 덱에서는 그 주인공으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거는 매지컬 포레스트입니다. 매지컬 포레스트 덱을 보시면은 18번 카드, 18번 카드 달 카드인데요. 위에 달이 귀엽게 그려져 있고, 지금 보시면은 가재가 길을 가기 위해서 1인칭으로 그려져 있죠, 거의. 그리고 저기 파수꾼들이 개랑 늑대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막아서려고 하고 있죠. 요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얘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픽토리얼 키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픽토리얼 키 카드에서의 18번입니다. 달빛이 거의 햇빛처럼 밝게 표현되어 있고 개랑 늑대가 그려져 있어요. 왼쪽에 귀가 내려간 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늑대가 있죠. 근데 얘네들이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래에는 가재가 아니라 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문어가 원래 이렇게 안 생겼죠.
근데 문어가 완전 괴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 괴물을 주인공으로 삼질 않겠잖아. 문제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땅에 있는 동물들이 주인공이다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어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하나 또 덩달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 사람들은요 연체동물을요 연체생물을 괴물로 봤어요. 왜 그러냐? 문어가 있는데 뼈가 없어. 근데 움직여. 오징어도 여러분들 아니 오징어도 뼈가 없는데 움직여. 이거를 악마가 조종한다고 생각했어요. 악마가 조종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거 보면은 크라켄이라고 아시죠? 대형 문어, 괴물로 나오죠. 그리고 데비 존스의 조종을 받죠. 그런 식으로 악마가 깃들어 있는 짐승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문어를 안 좋은 요소, 문제거리로 살폈죠. 근데 그렇게 치기엔 얘네들도 그렇게 주인공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화이트 캐치 카드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은, 화이트 캐치는 아예 육지에다가 땅에다가 주인공을 사람을 하나 그려놨어요. 화이트 캐치에서는 사람을 고양이로 그립니다. 그거는 아시죠? 자, 18번 카드 맞죠? 보시면은 달빛에 의지해서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건 아예 땅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나타낸 거 맞잖아. 근데 여기 가재가 올라오고 있죠. 가는 길 앞에 길목을 막아서고 있죠. 요럴 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거리로 볼 수 있겠죠.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또 달 카드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동안에 대체 메이저 카드는 언제 알려줄 거냐 뭐 등등등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 제가 간간히 한 장씩 이렇게 메이저 카드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달 카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달 카드를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땅에 있는 동물과 물에 있는 동물이 구분되어 있는 카드라고 하면, 이 달 카드의 기본적인 성향, 빛이 애매하기 때문에 불분명하죠. 확신이 없죠. 그리고 어둡다. 그리고 막연하다. 가야 되는 길이 너무 막연해. 이런 상황 안에서 내담자가 무언가를 유지하고 계속 해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담자를 빨리 적용하셔서 내담자를 집어넣어서 상황과 문제 해결 방법과 조언을 빨리 주시는 게 달카드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달카드 좀 이제 조금 달카드에 대한 갈증이 조금 해소됐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고 이제 앞으로 달카드 쓰면서 더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깊은 뜻을 만들어가고 의미를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메이저 카드 깜짝 강습 여기까지.